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KR 풋볼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이클 올리버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렸지만 그것은 경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섞인 폭동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는 1대1이라는 숫자가 뼈아프게 떠올랐습니다. 한때 빅6의 자부심을 가졌던 토트넘 호스퍼가 이제 막 승격해 강등권에서 허덕이던 선덜랜드에게 홈에서 발목을 잡힌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코어가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소름 돋게 만든 건 관중석의 공기였습니다. 수만 개의 좌석이 텅 비어 있었고 끝까지 남은 가장 충성스러운 팬들은 응원이 아니라 분노를 쏟아내기 위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야유가 경기장을 뒤덮었고 욕설 섞인 외침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독성 강한 분위기 속에서 처음엔 작게 시작됐지만 곧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합창이 들려왔습니다. 순위를 원해요. 제발 그를 집으로 데려와 주세요. 그것은 역사적인 실수를 뒤늦게 깨달은 집단의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9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500억 원짜리 공격수는 빈 골대를 앞에 두고 홈런을 날렸고 결국 늙은 수비수가 유일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 이 코미디는 잔혹한 진실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토트넘은 단순히 주장을 잃은 게 아닙니다. 이 클럽의 평범함을 가려주던 유일한 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9천만 파운드 공격수의 역설. 손흥민의 그림자는 너무도 컸습니다. 팬들이 손흥민의 이름을 울부짖는지 이해하려면 포스트 손흥민 시대 토트넘의 붕괴를 상징하는 후반 78분 장면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이 해리 케인과 손흥민의 득점 공백을 메우겠다며 9천만 파운드를 들여 영입한 클럽 역사상 최고 이적료의 주인공을 여기서는 X라고 부르겠습니다. X에게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골대는 비어 있었고 골키퍼는 중심을 잃었으며 거리는 고작 5m. 기대 득점 값은 0.89. 눈을 감고 차도 들어갈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X는 어떻게 했을까요? 공을 관중석 2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경기장은 찰나의 정적에 빠졌고 곧 원정 팬들의 조롱 섞인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90 더하기 4분 1대1 동점골을 터뜨린 건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33세의 노장 레프트백 벤 데이비스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을 기록한 지 2년도 넘은 수비수가 수천억 원짜리 공격진의 몫을 대신해야 했던 겁니다. 스카이 스포츠 전문가는 씁쓸하게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건 손흥민이 진짜 신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고요? 손흥민은 비범한 것을 마치 평범한 일처럼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8년간 손이는 기대 득점 0점대 말도 안 되는 확률의 찬스들마저 양발로 슈퍼골로 바꿔놓으며 토트넘을 현실보다 훨씬 강한 팀처럼 보이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는 끔찍한 전술 시스템 속에서도 팀을 하드캐리하며 버텼고 20%를 훌쩍 넘는 초인적인 골 결정력으로 동료들의 무능함을 가려줬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떠나자 장막은 거칠게 걷혔습니다. 토트넘은 3류 공격수를 보류한 평범한 중위권 팀이라는 본색을 드러냈죠. 그들은 유일한 해결사를 팔고 문제아들을 사왔습니다. 돈으로 클래스는 살 수 없고 손흥민의 그 차갑고 정확한 결정력은 더더욱 살 수 없습니다. 142년 기록의 붕괴. 이번 선덜랜드와의 무승부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이었습니다. 이 결과로 토트넘은 창단 142년 역사상 최악의 홈 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씁쓸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한때 맨시티와 아스널까지 무너뜨리던 요새가 어쩌다 승격팀 선덜랜드의 놀이터가 되었을까요? 답은 전술적 개념, 바로 억제력에 있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금의 토트넘은 메인스프링, 핵심 태엽이 빠진 비싼 롤렉스 시계와 같다. 손흥민이 있을 때 상대팀은 맨시티든 리버풀이든 수비 라인을 함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공을 빼앗기는 순간 3초 안에 손흥민이 뒷공간을 파괴할 거라는 공포가 있었기 때문이죠. 손흥민은 곧 핵 억제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선덜랜드를 보세요. 그들은 토트넘 박스 앞까지 하이프레싱을 감행했고 수비 라인을 하프라인 너머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왜일까요?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에는 그 실수를 응징할 속도와 날카로움을 가진 선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토트넘은 점유율 70%를 기록했지만 무기력했습니다. 고장난 로봇처럼 의미 없는 패스만 반복했을 뿐이죠.
리그 연봉 3위에 해당하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엔진 없는 페라리를 모는 사람처럼 터치라인에서 무기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정신적 붕괴는 경기력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벤탄쿠르의 폭주와 주장단의 부재에 가까운 경기력은 곧 태도의 붕괴로 번졌습니다. 85분, 경기가 풀리지 않자 로드리고 벤탄쿠르는 상대 선수에게 불필요하고 거친 태클을 날렸고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은 난투극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폭력은 흔히 투지라고 포장됩니다. 하지만 스포츠 심리학적으로 그것은 좌절감이며 리더십의 공백을 뜻합니다. 게리 네빌은 방송에서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벤탄쿠르의 행동은 투쟁심이 아닙니다. 패닉입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토트넘이 지고 있거나 경기가 답답할 때 손흥민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웃으며 박수를 치며 동료들을 독려했고 50m를 전력 질주해 직접 공을 되찾아 왔습니다. 손이는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며 나머지 10명의 머리를 차갑게 유지시켜주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토트넘은 다릅니다. 어려움이 닥치자 그들은 마치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깨져 버렸습니다. 로메로는 고함을 질렀고 포로는 심판과 실랑이를 벌였으며 공격수들은 고개를 떨군 채 침묵했습니다. 6만 관중의 야류는 단순히 무승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비겁하고 규율 없는 팀을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다는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손이 돌아와요 라는 절규는 경영진의 권력 이양 실패를 향한 가장 고통스러운 공소장이었습니다. 10년의 저주, 베인망덕의 대가. 종료 히슬 이후에도 경기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미 예견된 비극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팬들은 2018년, 2020년 시즌에 낡고 해진 등번호 7번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새 유니폼은 사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새길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라운드 13위. 이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손흥민이라는 가면을 벗은 토트넘의 진짜 실력입니다. 가디언지는 사설을 통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토트넘은 해리 케인과 손흥민의 그늘에서 벗어나 리빌딩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이 수혈한 것은 맹물이었습니다. 다니엘 레비의 경영 능력 덕분에 스스로를 빅클럽, 빅식스라고 착각해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잔혹한 현실이 증명합니다. 토트넘이 빅식스였던 이유는 해리 케인과 손흥민, 두 괴물 같은 천재를 같은 시대에 보류했다는 천운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아시아의 신은 미국으로 떠나 영광과 행복을 누리고 있고 토트넘이라는 신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팔아 보기 좋은 재무제표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영혼 없는 팀을 돌려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의 독설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로이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도 없이 말했잖아. 스퍼스다운 게 이 클럽의 본성이라고. 손흥민은 그걸 가려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어. 그는 토트넘을 그들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지. 이제 손이가 떠났으니 그들은 제자리로 돌아간 거야. 인프라만 좋은 삼류팀으로 말이야. 지금 그들의 축구는 눈이 썩을 지경이야. 팀 샤우드 전 토트넘 감독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벤치를 봐도 경기를 바꿀 선수가 없어. 예전엔 믿음이 있었잖아. 손이에게 주면 그가 뭔가 해줄 거라는 믿음 말이야. 이제 그 믿음은 죽었어. 토트넘은 혁명이 필요해. 아니면 침몰할 뿐이야. 선덜랜드를 상대로 한 굴욕적인 무승부는 단순한 나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게 다입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려요.